매주 화요일 함께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다. 의정 포커스. 네, 오늘은 저는 순간 이분이 들어오셨는데 성악가 교수님이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아, 예. 분위기가 너무 클래식하신 뭔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경기도. 청취자분들 목소리 들으시면 또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보이는 라디오 보셔도 이래서 느끼실 겁니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과천 출신 김현석 의원입니다. 이 발성이 성악가의 발성이에요. 예, 진짜로요. 조금 몸담았던 적 있으세요? 뭐. 고등학교 때 저 합창단을 했었고요. 네. 사회생활 때 좀 합창단 하다가 회사 다닐 때 바빠가지고 안 한 지는 좀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외모와 목소리에서 이게 성악의 냄새가 나요. 클래식한 느낌이 좀 납니다. 노래방 안 간 지도 좀 됐는데 제가.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박사 노래 좋아하신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먼저 저희 굿모닝 OBS는 처음 나와주셨는데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천에서 2018년도에 시의원으로 처음 당선됐고 이번 22년도에는 도의회로 와가지고 이제 활동하고 있고, 제가 지역에서도 얘기하는 게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은 노인회장을 하겠다, 과천시. 그래서 노인회장을 왜 하겠냐 하면은 지역에서 또 노인회장께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역에서 쌓고 올라와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로 뽑히는 같은 그것도 선거긴 하지만 지역에서 또 봉사를 하고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역대 이제 회장님 보시면 다 마무리를 거의 봉사를 하고 가셔가지고 저도 이제 지역을 봉사하는 입장에서 마지막은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치 인생 마지막은 저는 과천시 노인회장을 하겠다. 그때 지금 정치 인생 마지막 이거 노인 회장 이러신데 지금 우리 의원님 김현석 의원님이 83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아직은 하실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정치 구력은 시의원부터 하셨으니까 구력은 있으시나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어쨌든 마지막 종착지는 노인 회장. 아주 친근하게 들리긴 합니다. 일단은 지역이 과천이죠. 과천. 네네. 구체적으로 어디세요? 지역? 과천은 단일 선거로 과천 전역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럼 지금 지역에서 가장 힘쓰고 계신 부분은 어떤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교육 상임에 있다 보니까 교육 속 문제에 정말 많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안들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아무래도 가련동에 지식정보타운이라고 아파트 단지가 들었었어요. 네. 이게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올 초만 해도 인구가 8만 1,000명이었다가 4월 말 기준에 8만 3,300. 이제 아파트 단지 새로 들어오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변화가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 아무래도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역에 대해서 또 인프라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중에서 특히 교육 현안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중학교 신설을 가지고 이제 좀 부지 선정이라든지 제가 전반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긴 한데 과천이나 김포 같은 데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갭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과천은 신혼부부 신혼 특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공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저 선거할 때 보면은 8시쯤에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시는 부모님을 보면은 4명, 5명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과천처럼 좀 선호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과천이 올해까지 이제부터 우리가 1명이 넘어요. 출생률이.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0.7명 0.7인데 과천이 1이 넘어가요. 경기도에서 아마 1, 2위일 겁니다. 거기가 또 교육열리도 높고 맞아요. 또 전국과천청사 있어가지고 공무원분들도 근처에 많이 살잖아요. 이전보다는 감소했는데 아직은 계시죠. 그러니까 학군에 또 많이 신경 쓰는 지역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학부모님들이 원래 거기서 그러면 이제 출신이 과천 출신이세요? 태어날 때부터 다녀서 유치원부터 다녔습니다. 저는. 그럼 많이 아시겠네요. 거의 완전히 그러니까 상점벽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예전에는 다 작은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지금 땡땡롱 건물이 예전에는 가장 높았던 건물이었거든요.
뭐 아실 거예요. 뭐 대기업의 건물. 근데 네. 지금은 그걸 뛰어넘는 건물들이 정말 우후죽순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이제 저층 아파트 단지가 많았고 네. 아까 뭐 가련드 지정타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 바가 논밭이었거든요. 구자 10년 만에 이렇게 이제 상점받기를 했죠. 네, 그 거의 뭐 강남에 버금가는 약간 강남에 이어지는 느낌이 많이 네. 드는 또 곳이긴 가깝기도 합니다. 하고요. 맞습니다. 또, 예. 혹시라도 지금 라디오 듣다가 과천 지역에 뭐 살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이런 거 건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샵 0999번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해주셨지만 지금 소속은 교육행정위원회. 여기서는 그럼 주로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뭐 지역구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뭐 아까 교육 환경을 얘기했지만 완료된 것들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임위를 1년 만에 교육행정으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하자마자 과천 아까 지시정보타운이 새로 막 이제 입주하면서 뭐 유치원이 새로 들어섰는데 이제 개원한 지 몇 개월도 안 돼 비가 막 새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2달 만에 어떻게 좀 교육청에서 협조를 잘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좀 많이 좀 해결을 했고 그밖에 뭐 신설학교인 뭐 율목초전 통합학교가 있어요. 아, 네. 예, 그 부분 같은 건 학급 증설 문제 이게 제가 2월달에도 회의 속에서 지적했는데 네, 네. 이게 좀 처음에 잘 안 됐다가 지금 5월 현재로서는 다 완료돼가지고 학급 증설 같은 것도 잘 됐고 예, 그런 지역 현안 특히 교육 현안에서는 많이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 얼마 전에 뭐 토론회 같은 것도 하셨는데 지금 기사 딱 찾아보면 요게 제일 먼저 뜨긴 해. 마사토 운동장 관리 요거는 뭐예요? 요거 여쭤봐도 돼요? 예, 마사토 아시죠? 그 학교 굵은 모래. 예. 그죠? 보통 이제 마사토 운동장이 경기도에 좀 학교에 2,600개 운동장이 있어요. 예. 근데 그중 한 2,200여 곳이 마사토 운동장이에요. 근데 지금 뭐 친환경 운동장 관리 조례가 있는데 네. 아니 설치 조례가 있는데 관리 부분은 지금 잘 없어요. 이게 관리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이 관리 규정이 없고 특히 비산먼지 부분에 관해서는 이거는 관리하는 게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5월 13일 날 이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을 개최해가지고 네.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뭐 마사토 운동 아시다시피 설치비가 저렴해요. 그리고 물이 잘 빠져가지고 대부분 우리 운동 쓰고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마사토도 마모가 돼요. 아이들이 왔다가 뛰어놀하면서 이게 또 뭐 이게 입자가 또 고와지고 근데 입자가 고와지면 먼지가 돼서 또 아이들 같은 경우가 성인보다 호흡수가 많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뭐 미세먼지 이런 초미세먼지가 들어가면은 이게 건강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해서 예.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분들도 이 관리 기준이 마련해야 되고 네. 점검을 해야 되고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네. 다행히 이번에 수원의 모 학교에서 뭐 비서 문제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슈가 또 비산먼지도 있고 네네. 비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 이제 학교 운동장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규칙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야 된다. 네. 아, 이게 뛰어놀면서 아니면 이렇게 쓰면서 나오는 먼지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이런 것들이 또 문제구나. 사실 저는 잘 몰랐었거든요. 요거 지금 보고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과천에는 아까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학령 인구가 이게 증가 추세다. 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좀 와닿지가 않아가지고요. 예. 학령 인구가 어려운 게 이게 늘어나는 경향이라고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늘어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시정부타운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아파트를 꼭 보유해야 된다. 아, 네. 근데 전매 제한이 풀리고 나서는 학령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 계속 유지가 될지 늘어날지 감소가 될지 이게 매년 신혼부부 특공 제도 자체가 얼마 안 돼요. 몇 년 안 돼가지고 예. 이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연구 사례도 거의 없어요. 가늠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가늠하기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맞춰서 학교를 지어야 될지 왜냐 네. 학교 신설 문제까지 되는 거고 예. 학교 신설은 300억 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 비용까지 감안했을 때 이게 좀 쉬운 게 아니다. 학령 인구 정확한 추산이 어렵고 네. 그걸 통해 가지고 학교를 지려면 시간이 한 4, 5년 걸리는데 그렇죠. 이걸 맞춰서 하기도 어렵고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저나 우리 과천 시장님이나 네. 참 이게 고민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학교를 이렇게 계속 학령 인구가 는다고 하면 질 네. 수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고민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변동의 폭시 네. 이제 바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교육 당국이나 이쪽에서는 네.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진짜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주는 분위기니까 그럼 지금 그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과천의 뭐 문원중 같은 경우는 한 반의 아이들이 31명이에요. 맞네요. 꽤 많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지시정부타운에는 이제 초중 통합학교가 있는데 네. 거기 통합학교 중학교에 보이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바로 위에 중학교가 생길 경우 네. 그 어떤 문제라든지 이 중학교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네네. 또 아파트 단지 간에도 갈등도 있고 이게 좀 조율하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뭐 주변에서도 뭐 학군 따라서 뭐 강남 좀 버금가니까 과천으로도 많이 가신다는데 또 이게 좀 애매해 좀 합니다.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천이 또 예. 초등학생들의 중학교 저학년까지는 키우기 좋아요. 왜냐하면 유해 시설도 없고 해서 그런데 학원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네. 뭐 평촌이나 뭐 대치동이나 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저희가 과천이 이게 인구가 늘어난 상황에서는 이런 학군 문제, 이제 교육 문제에 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건데 네네. 이제 하려면 학교 학생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네. 좀 좋은 학교들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특히 이게 좀 특히 지정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생긴 얼마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인프라에 대한 니즈가 엄청 많습니다.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고요. 예. 기존에 있는 본도심들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보충하는 정도면은 여기는 아예 신규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시의원도 하셨고 네. 이제 도의원도 하고 계신데 뭐 역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좀 어떠세요? 좀 지내 보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의원을 한 게 참 감사하다는 게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거를 시의원 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교육 이런 것도 왜 그 CS 한데 왜 이게 협조가 안 되나 했는데 도로 가니까 이게 또 역할이 다르구나 해서 과천에 시의원도 7분 계시지만 뭐 협조가 잘 되고 있고 네. 시의회 역할을 시의회에서 하는 게 맞고 도에서 제가 교육 행정이다 보니까 교육 관련 현안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잡고 간다. 그래서 어떤 업무 분장이 좀 되어 있는 편입니다. 지금 뭐 교육행정 관련된 이제 활동들 얘기하셨지만 조금 더 다른 분야에서 앞으로 정치할 때 좀 이런 거 해보고 싶다라는 것도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교육행정을 1년 있었고 제가 그 전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네네. 예, 1년 만에 상임이 바뀌어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흔치 않죠. 왜냐하면 상임위를 제가 2개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 이제 12개 상임위 중에서 다 한 번씩은 겪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치 멘토 이런 분들도 한 서너 개는 돌아가봐야지 좀 네. 돌아가는 거 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당분간은 교육 쪽으로 좀 가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학교 신설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관 상임위에 있는 게 좀 아무래도 참 이게 이야기도 잘 되고 네. 협조가 잘 되기 때문에 네. 예. 예산도 조금 쉽고. 네. 그렇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니 그 과천에 정부 과천청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예전에 그 전두환 시대 때 지어진 거잖아요. 그게. 근데 어떻게 활용도 얘기가 좀 나옵니까 의원들님 사이에서? 이게 이때 2011년 10일 행정 이제 세종시로 갈 때 예. 그래서 많이 5개 동이 있는데 지금 그 전에는 여러 가지 그때는 건교부도 있었고 그렇죠. 뭐 기획재정부 아주 네. 맞성격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지금 법무부 하나 있고 네네. 방통이 있고 방사청도 예, 있다가 방사청이 나갔고 예. 그러니까 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전국 과천청사도 있지만 그 앞에 공터가 또 많아요. 예, 커요. 청사 맞아요. 유지가 네. 8만 9천 제곱미터가 있는데 네네네. 이게 예전 문재인 정부 때는 여기 아파트를 짓겠다 해가지고 시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이 8만 9천 제곱미터 4천 세대 아파트를 예. 하면은 쉽게 과천 닭장 아파트를 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한 5천여 명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했었고 뭐 여다이지만 저도 이제 현재 제 와이프 만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예. 삭발을 했어요 제가. 삭발을 해가지고 이거 예. 몇 개월 진짜 맞설이 늦어서 그런 개인적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개인사까지. 예, 네. 상당히 그때 그 부분이 아직도 좀 이건 아니었다. 아니 근데 그게 빽빽하게 짓진 않고 네. 그 공터와 지역적인 지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적당하게만 지으면 대단히 좋은 거 아닌가요? 세대수가 4천으로 딱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네. 솔직히 진다면은 뭐 1000세대도 얘기했지만 예.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과천 본도심에 유일하게 남은 공터가 그쪽이에요. 예. 근데 거기를 아파트로 짓는다는 거는 시민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었고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예. 그래서 뭐 그쪽에 지금 GTX-C 과천 역사가 지하로 들어가고 지하에다 환승 주차장이 들어가요. 네네. 그거를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가 또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결정이 된 게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잘 네. 활용할 수 있을지. 근데 시민들의 네.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건 안 된다. 거기가 금싸라기 땅이거든요. 그래서 참 아깝더라고. 너무 이렇게 놀리고 있는 게. 예. 근데 또 모든 거를 경제 논리에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 이런 것들이 좀 고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아이들 시간 좀 뛰놀게 좀 네. 잔디 쫙 깔아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역의 뭐 막 파크처럼. 할 수 있게 운동장으로 돼 있고 저희가 네. 과천에서 축제 같은 거 할 때는 거기서 제가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많이 나오시긴 하는데 네, 예, 근데 네. 아이들이 놀기에는 좀 쉽진 않고요, 사실. 예. 아이들 놀기는 어려. 근데 올라가면은 청사 쪽에 가면 이제 좀 족구 시설도 있고 뭐 드론을 날릴 수도. 아이들 같은 경우 드론을 많이 날리더라고요. 아, 예. 네. 여기서 앞으로 하실 일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 혹은 뭐 홍보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천에서 계속 노인의 생각 하려면은 정말 많이 제가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되고 네, 봉사를 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교육 현안이 아무래도 제 당면 과제고 제가 향후 5년 정도는 이 교육 현안이 과천에서 1순위예요. 네. 이 교육 현안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학교 문제라든지 과천이 참 미묘한 게 이제 이 40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40년 이상이었으면 원래 뭐 그린 스마트라고 해서 학교 시설 뭐 리모델링 같은 게 지원했는데 미묘하게 낀 지역이다 보니까 이거를 저 어떻게 잘해서 이 본도시 아이들 학교 환경도 잘 개선하느냐.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이제 교육만. 네. 머릿속에서 교육밖에 안 들었어요 지금 제가. 일단은 네. 앞으로의 행보는 그럴 것 같다라는 네. 얘기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40년 후에 과천시 어딘가에서 노인회장 연합 전체 노인회장이죠. 전체 네. 노인회장 그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성악가 교수님 같아요. 진짜 여러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